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실태를 취재한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지자체가 보유한 의전 차량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전 차량은 외부 손님이 올 때 또는 의전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하는 차량인데요. MBC의 전수조사 결과 243개 지자체에서 10곳 중 4곳꼴로 이 의전 차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자체장의 세컨드카, 또 한 대의 전용차로 쓰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재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시에는 시장 전용차로 9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G80이 있고 의전 차량이 4대 있습니다. 누가 의전 차량을 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8개월 전 8,800만 원을 주고 산 카니발 하이 리무진. 운행 일지를 보니 용무는 시장 업무 수행, 행선지는 해운대 및 시내 일원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박형준 시장 혼자 타고 있습니다. 전용차보다 더 자주 이용합니다. 시장님이 키가 183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승용차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엄청 힘들어요. 또 다른 의전 차량 카니발 리무진은 시장 정책보좌관이 전용차처럼 쓰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한테 나가는 차량이 원래 있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틀린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전용이라는 건 없죠. 나머지 2대는 가끔 손님맞이용으로 쓰지만 대부분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씁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 오세훈 시장의 전용차는 9,300만 원짜리 제네시스 G80인데 전용차 대신 의전 차량인 카니발을 주로 타고 다닙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서울시 담당자는 시장님 키가 커서 전용차를 타는데 불편해 의전 차량을 주로 이용한다며 시장에 옷 같은 물품을 싣고 다녀야 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또 다른 전용차인 셈인데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규칙 개정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도 군수 전용차인 카니발 말고도 의전 차량으로 모하비가 있습니다. 운행 기록을 보면 의전 차량으로 등록한 뒤 6개월 동안 용무는 모두 군수님 수행, 외부 손님용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로 오는데 VIP가 자기 차 끌고 오지 누가 그냥 와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MBC 전수조사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의전 차량을 두고 있는 곳은 96곳, 10곳 중 4곳 꼴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많게는 9대까지 정해뒀는데 이용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지자체장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차량 총괄 기관의 장이 군수님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의전차, 전용차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지자체 의전 차량의 근거가 된 건 정부의 공용 차량 관리 규정인데 정작 의전 차량이 있는 정부 부처는 4곳뿐입니다. 장관급 25개 부처 가운데 외빈 의전 업무가 많은 외교부가 25대, 국무조정실 6대,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가 각각 1대씩 모두 33대로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요즘 친환경차를 타는 지자체장이 많아졌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관심도 높아지면서 정부도 친환경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용 실태를 뜯어봤더니 사놓고 안 타는 경우가 많아서 구색 맞추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친환경 홍보를 한다며 수시로 새 차로 바꿔 타고 있는 지자체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양소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지하주차장에 서 있는 전기차. 지난 2021년 서울시가 산 오세훈 시장 전용차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주행거리는 1,600km 남짓. 한 달 평균 118km꼴로 사실상 주차장에 세워둔 수준입니다. 출퇴근하실 때 가끔 더 활용하시고.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타지도 않을 차를 구색 맞추기로 구입한 셈입니다. 민선 7기 장세용 전 구미시장의 경우 3년 3개월 동안 전기차 니로를 전용차로 탔는데 주행거리는 약 14,000km에 불과했습니다. 전기차를 도입하라고
중앙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바꿨는데 키가 한 190 정도, 180 얼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8기 김장호 시장은 이 차를 넉 달쯤 타다 다시 카니발로 바꿔 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3년 전부터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를 의무화했습니다. 의무 비율을 지킨 지자체는 2020년 55%에서 2021년 86.5%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자체장 전용차도 친환경차 구매 비율이 크게 늘어 MBC 전수조사 결과 7기는 23%, 8기에선 57%나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탔는지 주행거리를 보면 한 달 평균 겨우 1000km에 그쳐 정책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걸 구매하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큰 틀에서 일단 지자체 고민이 필요하다. 친환경차를 장려한다는 이유로 계속 새 차를 타는 지자체장들도 있습니다. 전기차 선도도시를 내세운 제주도. 원희룡 전 지사는 임기 동안 모두 3대의 전기차를 탔습니다. 2018년 취임 직후 아이오닉을 타다 이듬해 니로로 바꿨고 2년 뒤 다시 아이오닉 5로 갈아탔습니다. 자주 교체한 이유를 물었더니 업무상 1회 충전 거리가 더 긴 신형 전기차가 필요했다고 답했습니다. 서귀포 갔다가 들어오는 일정이었는데 중간에 성산에서 만약에 현장이 생기면 성산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운행 거리가 긴 게 이게 실무적으로는 편한 거죠. 하지만 운행 일지를 살펴보니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190km인 아이오닉을 탈 때 하루 200km 넘게 주행한 날은 10달 동안 26일 뿐이었습니다. 이어 주행 거리가 380km인 니로를 탈 땐 그 이상 주행한 날은 2년 동안 하루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 8일에 일제히 치러집니다. 지역에서 조합장의 권위는 막강한데 반해 선거는 깜깜이로 이루어지다 보니 금권 선거로 얼룩졌던 사례가 허다했는데요. 이번에도 한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차량 트렁크에서 노란색 상자를 꺼내들고 걸어옵니다. 검은색 차량의 뒷좌석에 이 상자를 실더니 운전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듭니다. 한 달 뒤 이 남성은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에 물건을 집어넣는가 하면 트럭에 초록색 상자 3개를 넣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산 규모 1조 1,700억여 원의 조합원만 2천여 명이 넘는 농협의 현직 조합장입니다. 취재진이 경위를 묻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준 선물이 아니라 농협 중앙회에서 나눠준 물건이라고 해명합니다. 조합원님들한테 안 된 회사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두 개 준 게 있어요. 중앙에서 화장실 박스로. 하지만 이 조합장은 지난해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특정 조합원들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예전부터 선물을 주고 왔다는 걸 이제 직원들한테 들었거든요. 저도 창고에 갔을 때 주는 걸 매번 받고 대부분 냄비라든지 반찬통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 농협에서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사과 상자를 제공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다음 달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열립니다.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겁니다. 선출되면 평균 1억 원의 연봉에 수천만 원 규모의 업무 추진비를 받고 조합의 경영권과 인사권도 가집니다.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기관장이다 보니 선거철마다 각종 금권 선거 의혹과 고발로 혼탁 양상을 보이는데 경남 지역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벌써 13건에 이릅니다. 지난 2차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 수수 등 선거 부정행위로 3,000명 넘게 단속돼 절반 가까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최근 한 중국 여성이 일본 오키나와의 한 무인도를 구입했다고 공개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무인도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바로 옆에 있는 곳이라서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소식은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동장군이 위세를 떨치던 지난달 말, 한 중국 여성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등장해 일본 오키나와의 무인도를 1억 원에 샀다며 자랑하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后面这个70万方的小岛啊，就是我说20年买的那个小岛。 이 섬은 오키나와 북쪽 야나하시마라는 작은 무인도인데 이 여성은 자신의 집안이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하고 있으며 3년 전 가족 회사를 통해 섬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이제 중국 땅이 됐다거나 오키나와는 원래 중국 땅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일본까지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오키나와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이 급증한 가운데 해당 무인도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들과 채 50km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올린 중국 여성은 리조트를 짓고 섬을 개발하기 위해 무인도를 샀다고 밝혔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거나 중국인들이 땅을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인도 논란에 일본 정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ご指摘の屋那覇島については、領海規制を有する国境離島または有人国境離島、地域離島に該当するものでなく、本法の対象とはなりません。 중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을 사들인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필 해당 무인도는 미군 기지가 몰려있는 오키나와 코앞에 있어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긴 입장문을 또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공격했는데요. 민주당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장문의 입장문이 배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 계좌로 48번 거래됐다는 대목.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를 활용당했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8번에 대해선 5일 동안 팔고 3일 동안 산 게 전부라며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이상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37번,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27번 언급된 사실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5일 팔고 3일 산 게 전부라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통 투자자들은 한 종목을 5일 매도, 3일 매수 방식으로 48번이나 통정 거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억지 주장으로 야당과 언론의 어깃장을 놓지 말고 당당하다면 여사님의 작전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고 특별검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는 빠진 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결만 나온 거여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